안녕하세요. 한국체면치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평생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그게 나의 착각이고 실수였구나.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가끔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요. 난 또라이라고. 나는 그냥 또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나는 살아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자꾸 평범해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거고 불가능한 거구나.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평범하다라는 그 기준이 있냐 이거죠. 없어요. 돈을 10억을 번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 20억, 30억, 100억을 버는 사람들을 자기의 기준에서 평범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결국은 이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범하다라는 것은 나는 진짜 저렇게 되면 행복하겠다가 맞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저거는 우리의 그냥 이 불만족에 따른 욕망이고 욕심이고 기대치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정도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행복하겠다. 저게 나에게는 평범한 기준인데 정말 좋겠다. 부럽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보기에는 부러워하는데 정작 이 사람은 나는 이게 행복해요, 좋아요, 즐거워요, 만족해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불만족스러워, 힘들어, 괴로워, 네가 몰라서 그래, 난 평범하지가 않아. 오히려 나는 너가 더 행복해 보여. 넌 더 자유롭잖아. 나는 겉으로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나는 이미 어디가 구속된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지 못해. 너는 그래도 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으니까 난 오히려 네가 더 부럽다? 이렇게 결국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평범하다는 것은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남의 감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저게 더 평범한 거고 더 즐거운 거고 저것이 행복하다라는 이 평범함의 기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우리가 이뤄도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평범함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평범함은 존재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갖지 않는 남이 갖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평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평범한 게 아니라 남과 나를 비교를 해서 나온 어떤 결핍, 이 불만족을 채우고자 했던 우리의 어떤 마음만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것도 완벽주의인 거죠. 이걸 내가 채우면 또 다른 걸 보게 될 거잖아요. 나는 저 사람처럼 얼굴이 잘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참 좋겠다. 나는 저 사람처럼 명문대를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도 적당히 공무원 됐으면 좋겠다. 나도 어느 정도 좋은 연봉 3천 이상 되는 직업을 다녔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서울에 최소한 이 정도 전세든 내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난 이 정도의 외모에 이 정도의 능력을 지닌 남자 아니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 난 이랬으면 좋겠다. 난 저랬으면 좋겠다. 물론 처음에는 이게 소박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남과 계속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 내가 자꾸 부족해지고 그 원하는 게 생기니까 자꾸 우리는 이 평범함의 기준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딱 이걸로 저는 이제 평범해요. 행복해.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욕망이 일어나면서 저는 아직도 평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설령 이걸 얻었는데도 아니에요. 이게 저한테 또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평범하지 않아요.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평생 우리는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질 않았어요. 어찌됐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에 매일 도박을 하고
일도 안 하셨죠. 일도 조금 하다가 때려치고 또 사장하고 싸우고 동료와 싸우고 인간관계를 못 하니까 화가 나니까 또 술을 드시고 또 그러니까 왠지 이 세상 속에서 무시당한 것 같으니까 만만한 또 가족들한테 화풀이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어머니는 평생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매일 일을 하는 거죠. 그 가게를 했어요.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저희 엄마가 했던 그 구멍가게 문방구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새벽상회예요. 가장 이 동네에서 새벽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의 사랑도 못 받고 아빠의 사랑도 받지 못한 어찌 보면 방치되는 어떤 아이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이 평범한 삶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농협에 다닌대요. 정말로 부러웠어요. 와, 농협에 다니면 돈도 많이 벌고 그러겠구나. 그 친구의 아버지는 그 아이들에게 아니면 엄마한테 뭐 화내거나 때리거나 싸운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부럽겠어요. 친구는 매일 맛있는 반찬 싸우는데 저는 김치 싸우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또 부럽겠어요. 집에 돈이 없어요. 친구의 집은 2층이에요. 그리고 친구는 자기 집이래요. 우리는 전세인데. 언제 어떻게 쫓겨날지 모르는 그래서 주인집 빼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 부족하고 결핍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얼마나 평범한 삶을 지향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치도록 열심히 살았어요. 뭐든지 1등 하려고 하고 최고가 하려고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저한테 독종이라 했어요. 또라이라고 했어요. 정말로 좋게 말하면 정신력이 엄청 강하다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어린 시절 아무것도 갖지 못하니까 내 친구, 내 주변 사람이 가졌던 저 평범한 것들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저도 겨우겨우 이렇게 평범한 삶을 좀 겨우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 뭐 대학을 갔고 서울에서 대학교를 4년제로 어쨌든 졸업했고 졸업 후에는 그래도 군대 해병대에 들어가서 장교 생활을 했고 뭐 장교도 또 7급이니까 그것도 괜찮았고 군 생활도 열심히 잘해가지고 돈도 한 1억 정도 벌었고 3년 군 생활하고 제대하고 나서 그래도 연봉 3천 이상 되는 그래도 좋은 기업에 다녔고 거기서 뭐 1등도 해봤고 뭐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제 평범한 삶이 이제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갖지 못했던 거, 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거를 저는 어찌됐든 잃었잖아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애가 그래도 대학도 나왔고 돈도 벌었고 이제 어느 정도 명예도 얻었으면 행복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건 이게 평범한 거니까. 그런데 저는 단 한순간도 평범하지가 않았던 거죠.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죠. 저 어린 꼬마의 마음은 저의 어떤 29살 때 모습은 엄청나게 평범한 거고 행복한 거고 성공한 건데 저는 단 한 번도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죠.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는 남들이 갖고 있는 남들의 평범한 기준, 나와 남을 비교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될 거야 라고 살아온 거죠. 나도 저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저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저들이 갖고 있는 것, 어떤 껍데기를, 갑옷을 저도 다 입어본 거죠. 그래서 저도 행복해야 되고 평범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제 친구나 사람들은 너 성공했다, 너 진짜로 부럽다, 너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데 저는 단 한순간도 물론 그때는 그 순간은 기뻤겠지만 제 실제 마음은 무의식은 심장은 진짜 행복한 적이 없었다. 항상 불안했다. 평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이루었던 이 모든 것을 결국은 저는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다시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어린 시절 어떤 부모한테 어떤 방치되었던 것처럼 저도 29살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제가 다시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찾았던 거죠. 한 달 동안.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가슴이 뛰는 일이 무엇인지, 후회하지 않을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 달 동안 찾으면서 지금의 이 길을 택한 거죠.
어찌 보면 지금의 이 길은 전혀 평범하지가 않고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 너 미쳤냐? 너 또라이냐? 차라리 체육관 관장을 할 것이지. 너 그래도 공부하고 하면 집중력 있고 잘하니까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이나 될 것이지. 왜 이런 이상한 일 하냐? 그런 식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저를 또라이로 봤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로 저를 평범하게 좋게 잘 봐줬는데 제가 이 최면하고 명상하고 심리 공부하고 이쪽으로 대학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들 저를 또라이로 보고 정신 나갔냐고 말을 하는 거죠. 너 그러면 차라리 임용고시 공부해가지고 체육선생님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다 저한테 말을 해줬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한번 해봤던 거죠. 평범하지 않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10년을 해봤어요. 어찌 보면 저는 지금 지난 10년 동안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평범하지 않는 삶을 10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웃긴 게 지난 10년 동안 평범하지 않고 또라이처럼 제 하고 싶은 거, 제 마음대로 10년을 살고 와서 보니까 지금의 제가 행복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남들이 보기에 평범하지 않는 지금의 내 모습이 정말 평범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전에 어릴 때는 남들이 사는 삶이 평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들처럼 살아가려고 저들을 흉내내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저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걸 저도 다 가져보니까 평범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행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거, 너희들이 말하는 거 신경 안 쓰고 쳐다도 보지도 않겠다. 비교도 하지 않겠다. 그냥 오로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니들이 또라이라고 말할지언정 내 마음대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10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또라이로 보고 평범하지 않다.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라고 했는데 정작 저는 이게 훨씬 더 평범했고 행복했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행복하고 평범한 삶이 아닌가. 최근에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이 평범한 삶이란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평범한 삶이란 거는 우리가 그냥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가짜다, 상상이다, 착각이다,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행복한 거고 그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최소한의 평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약간 독특한 인간이에요. 부정적으로 보면 좀 또라이예요. 좋게 보면 정말로 개성이 넘치는 거고 자기 어떤 철학과 가치관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이 훨씬 더 이게 평범한 거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이제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가장 한국적인 게 또 가장 세계적인 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저 미국의 높은 빌딩을 다 닮아가려고 우리나라 모든 전 지역이 다 빌딩이 있고 아파트가 있으면 우리나라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한옥집이 있고 우리나라의 색깔이 여전히 있었을 때 이게 오히려 가장 가치로운 거고 이게 우리의 한국의 색채를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개성이 있고 독특한 거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경쟁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들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 아름다운 연예인과 똑같이 해주세요. 성형수술 해주세요. 그러면 결국은 값어치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이 독창성, 독특성,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이 사람만의 목소리, 이 사람만의 말, 이 사람만의 행동, 이 사람만의 창의력, 이 사람만이 잘하고 있는 그 잠재 능력이 어찌 보면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거고 이게 가장 나에게 있어서 평범한 모습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약간 갖다 버려버리고 남들처럼 따라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남들의 뒷공무니만 졸졸졸 쫓아다니니까 영원히 평범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해버리면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명예든 권력이든 남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계속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행복이 아니라 결국은 집착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찌 보면 이 평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해서 만들어낸 내 삶에 대한 어떤 불만족이다. 그리고 내 자신을 갖다 버리고 남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착각이자 망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부모나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한 개인에게 평범하게 살라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소리잖아요. 너는 너의 인생을 살지 말고 남들처럼 꼭두가시처럼 살아. 자칫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는 너가 좋아하는 거 살지 말고 남들에게 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처럼 포장해서라도 인형처럼 그렇게 아바타처럼 살아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주 위험한 소리예요. 한 개인을 무시하는 거고 한 개인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고 한 개인의 삶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나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의 친구들은 너는 너가 좋아하는 거에 너 남들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마. 너만의 것으로 해. 너가 좋아하는 것으로 해. 꼭 학교 다닐 필요 없어. 네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학교 안 다녀도 돼. 꼭 공부 잘할 필요 없어.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평범한 거 아니야.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걸 사는 게 평범한 거야. 꼭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야. 돈의 노예가 되지 마. 네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면 돼. 너무 남의 말에 남들이 비춰지는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 맞춰가지 마. 남들이 원하는 삶을 대신 살지 마. 그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그거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거 바보다. 그거 호구다. 그거 멍청한 거다. 그거 종이다. 그거 노예다. 그거 무가치한 거다. 너 차라리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 미움 받아도 돼. 남들한테 욕먹어도 돼. 네 자신을 네가 칭찬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으면 괜찮아. 그래서 이제 남들이 말하는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마.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 너가 원하는 가치에 집중해. 어찌 보면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어찌 보면 이 한 개인이 정말 평범하게 사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뭐 평범한 직장 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을 해야만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게 비로소 행복이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그 기준이 타인이 돼버리고 나도 저들처럼 되려고 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나를 갖다 버리고 저들의 것을 취하려고 하니까 나를 잃어버렸잖아요. 나를 잃어버리면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결국은 내 자신이라는 이 독특한 이 개성을 갖고 나의 손을 잡고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평범하다라는 것은 가장 개성 있는 내 자신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거고 내 능력을 발휘해내는 거고 그곳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았을 때 그게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능력이 있고 개성이 있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닌가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여러분 절대 평범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평범하게 살 수 없어요. 평범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즐겁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평범한 삶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그냥 내 개성을 잘 살리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